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름다운 풍경을 갈아입는 이곳은 행주산성 인근. 나들이 명소로 유명한 만큼 소문난 맛집도 많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철판구이로 유명한 이 집이 바로 아름 씨가 운영하는 식당인데요. 준비할 게 많은 아침은 마음이 바빠지기 마련이죠. 추워요. 뭐야? 이 구두가 저희 열정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저 빨리 출근하고 싶은 저의 마음이 이렇게. 먼저 출근한 직원들에게 반갑게 인사부터 건네는데요. 아이고 안녕. 오면은 분위기가 확 살아요. 멋있어요, 그죠? 멋있죠. 반장님. 저 할머니 될 때까지 같이 있어요. 뭐라고 할머니? 나는 그때 그 안에 벌써 앞으로 죽어도 못 보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녕하세요. 이모도 안녕하세요.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배달된 식재료들이 싱싱한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아름 씨. 좋은 재료는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요. 아, 예쁘다. 상태 좋다. 딱 봐도 싱싱하잖아요. 끝에 무른 것들도 거의 없고 노랗게 변한 것들도 거의 없고 약간 두꺼워야 돼요, 저희는 부추가. 약간 힘이 있어야 고기에 같이 볶아도 살짝만 익혀서 드렸을 때도 아삭한 식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채소가 싱싱한지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고 확인해야 안심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처럼 물건 상태가 좋은 날은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볍다고 하는데요. 삼촌, 우리 반장님. 이제 고기 손질을 해야 할 차례. 이렇게 예쁘게 들어와요. 보면 이렇게 까만 털 있죠? 흑돼지. 맛있겠죠? 철판구이에서 가장 중요한 돼지고기는 지방이 적당히 붙어야 구웠을 때 맛이 더 좋다고 합니다. 이런 삼겹살이 사실은 구우면 진짜 맛있죠. 단면으로 보면 지방이 꾸준히 잘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 드실 줄 아시는 분들은 삼겹살 달라고 할 때 지방 많은 부위 달라고 하시거든요. 고기를 썰 때는 두께를 15mm로 균일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너무 두꺼우면 속까지 잘 익지 않고 얇으면 육즙이 빠져나가 퍽퍽하다고 합니다. 엄마, 고기 너무 예쁘지? 굿모닝. 응. 이 정도면 딱 좋지, 목살이. 응. 이 정도면 진짜 좋아. 마블링 이렇게 된 것 봐, 이거. 한우처럼 너무 예쁘죠? 너무 기분 좋은데, 이렇게. 예뻐. 고기가 너무 예뻐. 이 가게를 함께 운영하는 공동대표 아름 씨의 어머니인데요. 한참 장사 준비에 바쁜 사이 이번에는 본점 사장님께서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예요. 고기 잘랐어. 이뻐, 고기가 너무 예뻐. 이뻐? 이뻐. 네가 잘라서 이쁜 거야? 기계가 이쁘게 잘라준 거야? 둘 다. 됐었어. 본격적인 영업을 앞두고 아름 씨가 명찰을 착용하는데요. 공식 명칭은 점장. 나이 어린 직원으로 오해하는 손님들이 많아서 고심 끝에 명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서울 근교다 보니 아무래도 점심보다는 저녁 때 손님들이 더 많이 몰리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신가요? 네. 두 분 안내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두 분 앉으실게요. 의자 속에 가방 넣으시면 되고요. 우리 고객 몇 분이셔요? 먼저 오시고. 네네네. 안쪽으로 들어가실게요. 네. 네, 두 분 잠시만요. 두 분은 이쪽으로 오실게요. 가운데로. 네. 8개의 대형 철판이 어느새 손님으로 빼곡합니다. 아름 씨의 눈과 귀가 가장 바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네. 뭐 드릴까요? 소주 하나 더. 프레시로. 손님들의 웃음이 어째 수상하죠? 왜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이모냐 언니냐? 이모냐 언니죠. 처제? 조카? 고마워. 갑자기 고개를 갑자기 숙이시고.
특유의 친화력 덕분에 단골도 꽤 많이 확보했답니다. 워낙 자주 오시는 분들이라 네. 진짜 저기 있을 때부터 오셨으니까 맞아요. 아주 특출난 분이. 알바인 줄 알았죠. 근데 알바인데 너무 과감하게 하길래 그리고 당연히 도망갈 줄 알았지. 예, 안 하고 다른 거 할 줄 알았죠. 힘드니까. 예, 다른 거 할 줄 알았는데 계속 이거 하더라고요. 맞아. 네, 빌지 이쪽 드릴게요. 옷은 의자 속에 넣으시면 돼요. 아름씨네 식당이 맛집으로 유명해진 비결은 320도의 열기로 돼지고기를 익혀주는 대형 철판. 순식간에 겉면을 익혀서 육즙을 가둘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혹시 사진 찍으실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사진 찍으시면 잘 나와요. 색감이 파릇파릇해서 요즘 젊은 세대는 사진이 필수라고 하죠. 이제 섞을게요. 음식도 중요하지만 식당에서의 시간을 특별한 기억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게 아름씨의 경영 철칙 중 하나라고 합니다. 손님들에게 추억을 선사하는 거죠. 자, 이제 스토리 찍으시면 됩니다. 갑니다. 네, 갑니다. 짠! 철판을 누비며 고기를 배달하는 대형 삽도 손님들의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자, 맛있게 드세요. 마치 쇼를 보는 것 같은 이벤트에 손님들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뭐 자꾸 밀면서 이렇게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먹는데도 재밌게 먹을 수 있게. 좋죠. 약간 이 집만의 시그니처 같잖아요. 재방문 의사가 있게 하는 그런. 자, 5인분아. 요거는 고기만 해드릴까요? 아까처럼 야채 다 섞어드릴까요? 고기만 해드릴까요? 아, 네네. 재패니즈? 아리가또. 오사카 TV 저 나갔어요. 예. 오사카 TV에 나간 적 있어요. 스타. 스타. 예. You are lucky. I'm from Osaka originally. Yeah. So my old friend will be see you. really? And both are me. 가족분들이세요, 이렇게? 아, 그러시구나. 오. 오늘? 아, 진짜요? 너무 축하드려요, 세상에. 와. 그러면 어느 분이 일본 분? 아, 진짜요? 일본 분들이 예뻐요, 여자분들. 예쁘다. 리얼 럭키가이예요.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도 고기가 타지 않도록 신경 쓰는데요. 하나, 둘, 셋 하면 와, 축하. 어때? 하나, 둘, 셋.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자, 주인공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와주셔서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공동대표 된 지 4년 됐어요. 2020년에 이관 공사하고 4월에 정식 오픈했거든요. 1월에 영업신고하고. 그래서 2020년부터니까 4년 됐네요. 저는 사실 대학 때부터 부모님이 외식업 시작하셨을 때, 그러니까 제가 고3 때부터 시작하셨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도와드리기는 했었어요. 요즘에 맞게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도와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돕기 시작했던 부분이 엄마 아빠는 그냥 장사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공동대표가 된 후 가장 신경 쓴 건 요즘 트렌드에 맞는 홍보 활동. 초대형 삽을 휴대로는 아름씨의 영상이 큰 화제를 모으면서 손님도 늘었죠. 매출이 400%가 뛰었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제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고 저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약간은 돕는 입장이면 조금 더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같이 공동대표가 되고 하면 저의 책임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지분이 50대 50이잖아요. 지분으로는. 제가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엄마 아빠 노후에도 엄마한테도 많이 도움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확실히 좀 더 주도적으로 되면서 제가 더 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출출했는지 분식집 앞에서 걸음을 멈춘 아름씨와 어머니. 떡볶이 이름
긴 머리 이렇게 섞어서 1인분 주시고요. 새우 2개 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할게요. 시장에서 파는 튀김을 보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난다고 하는데요. 옛날에 엄마가 저희 망원 우체국 가기 전에 저 초등학교 때 먹고 갈까 싸갈까라고 분식점 했었어요. 엄마도 안 한 일이 없으신데 그때도 떡볶이 소스 개발해서 그래서 그때 분식집 했었는데 엄마가 만든 떡볶이가 되게 맛있어서 학교 갔다 오면 맨날 먹고 김밥도 직접 소스 말아서 김밥도 했었고 라면도 끓여서 팔았는데 엄마 라면도 너무 진짜 맛있다고 맛있었어요. 라면 같은 진짜 거는 맛있었어요. 또 배달도 했어요. 진짜 저희 맛있었어요. 사무실에 그래서 배달도 했고 근데 튀김 같은 거는 옛날에는 이게 백일잔치 하고 그러면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백일잔치 하는 분들이 5만 원씩 주문해가고 맛있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지금이야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게 됐지만 아름 씨와 어머니 모두 남모를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번듯한 가게가 없어서 노점에서 비바람 맞아가며 장사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의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직도 아름 씨는 기억이 생생하다고 합니다. 엄마가 호떡집 했던 데가 저희 저기예요. 입구에서 제가 호떡을 했거든요. 길바닥에서. 그때가 엄마가 했을 때가 여기였어요. 여기가 이 길에 서 있던 어머니를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수능 조금 전이었어요. 수능 한 2주 전이었나? 엄청 추웠을 때인데 학교 끝나고 엄마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거기 그 하수구 옆쪽에서 마차 놓고 그 뒤에서 추운데 밥을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수저로 이렇게 막 깨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쪼그려서 하는 그걸 보고 제가 갔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 거 보고 지금도 막 이렇게 아픈데 못 쉬고 하는 거 보니까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고단한 시절 가족들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힘든 시간을 이겨냈죠. 그리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 제조업이 이제 어려워지면서 어느 학교 끝나고 갔는데 분명히 집에 새껌이 있었고 그랬는데 문도 열렸고 들어가 봤더니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현관부터 이렇게 저희 2층에 큰 샹들리에 같은 조명이 있었거든요. 온 집안에 빨간 딱지가 다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뭐지? 도둑 들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고 그렇게 급하게 되게 쫓기듯이 반지하 빌라로 이사를 갔어요. 지금의 철판구이 가게를 시작할 때까지 참 고생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여행 한번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평생 일만 하셨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되게 원망도 많이 했거든요. 그 학자금 대출 받아가면서 힘들게 알바를 몇 개씩 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물건 검품을 하고 학교를 가고 학교 생활도 잘 못했거든요. 지금 나이 들어 보니까 엄마 아빠가 저렇게 건강하게 아빠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같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날이 몇 년이나 남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을 잘 해야겠다. 100% 제가 엄마 아빠 마음에 들 수는 없지만 저희 엄마 아빠도 기대치가 되게 높으시거든요. 100% 마음에 들 수는 없어도 그래도 최소한 그 마음을 헤아릴 수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고난과 역경에 눈물을 흘린 적도 있지만 아름 씨의 인생은 그만큼 더 단단해졌습니다. 긍정인 것 같아요. 긍정 감사. 항상 기뻐하려고 하고 좀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매사에 그렇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모델을 꿈꿨지만 아름 씨의 무대는 화려한 런웨이가 아니라 320도 뜨거운 철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함께 울고 웃는 법을 배웠죠. 저는 결국 생각해봤을 때 커뮤니케이터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 무대라고 생각하는 철판에서 만난 손님들하고 매일 소통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힘이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내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이 자리를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모님의 인생이 녹아있는 삶의 터전에서 이제 아름 씨는 자신만의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갈 겁니다. 장작보다 더 뜨겁고 철판보다 더 단단한 열정으로
쉼없이 달려온 그녀. 아름 씨의 내일이 더 큰 행복으로 빛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